시어머니는 제 전화를 녹음해 폐륜 며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30살 김세아입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님은 늘 좋은 말씀만 하셨어요. 맞벌이하며 바쁘고 힘든 걸 다 이해한다며 뭔가를 강요하시거나 요구하지도 않으셨죠. 너희 생활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도 자주 하셨고 저희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는 분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이 고마워서 저도 말 한마디, 인사 한마디라도 늘 따뜻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마음속에 정체 모를 불편함과 불만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쌓이기 시작했어요. 식사는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먹고 싶다며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반찬 목록을 하나하나 문자로 보내오셨고 상을 차릴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제 뒤에 서서 지켜보시며 세아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세상 인자한 얼굴을 하시며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방식을 존중하지 않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또 전혀 다른 사람이셨어요. 다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너희만 행복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시던 분이 정작 집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날이 되면 꼭 새벽마다 제게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세아야, 좋은 아침이다. 오늘은 집안 행사로 가족들이 다 모였단다. 지금은 너희가 바쁘니 어쩔 수 없지만 엄마 마음은 좀 서운하구나. 엄마 마음 이해해 줄 수 있지? 너희가 허락한다면 엄마는 뭐든 다 같이 하고 싶단다. 전날 밤 남편과 함께 통화할 땐 괜찮다며 중요한 자리 아니라며 지나가시더니 왜 꼭 아침마다 이런 메시지로 사람을 흔드는지. 출근 준비를 하며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리고 일은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걸 언제까지 참아야 하지. 가슴이 막혀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은 제게 이젠 엄마라고 편하게 부르라 하시더니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꼭 저를 끌어안고 제 볼에 얼굴을 비비듯 스킨십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게 매번 반복되자 정말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스킨십이 많이 익숙하지 않아서요. 오빠랑도 자주 안 하는데 이건 조금 불편해요. 때마침 한여름이었고 땀도 나고 솔직히 말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은 웃으면서 제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셨습니다. 하다 보면 다 익숙해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강제로 끌어안으셨고 곧이어 아버님 쪽으로 제 등을 확 밀어버리셨습니다. 아버지께도 인사드려야지. 그 순간 제 의사도, 제 감정도, 제 경계선도 그분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마침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억지로 꾹 참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어머님의 메시지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와 똑같은 말투로 안부를 묻고 또 은근히 집안 이야기를 흘리며 제 반응을 살피는 듯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더는 웃어줄 힘도 맞장구 칠 여유도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퇴근한 남편의 얼굴이 평소와는 다르게 굳어 있었습니다. 말수가 유난히 적었고 제 눈을 잘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괜히 불안한 느낌이 들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그러자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사람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엄마한테 전화 왔어.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이유 없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 내가 요즘 엄마를 많이 싫어하는 것 같다고. 자꾸 피하고 인사도 성의 없고 엄마가 다가가면 표정부터 굳는다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는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잘못 전달된 이야기인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그렇게 생각해?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래. 솔직히 요즘 너 좀 이상해. 엄마가 배려한 게 한두 번이냐? 내가 조금만 맞춰주면 안 돼? 집안에 문제 만들지 말고 그냥 내가 사과해.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확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빠,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불편하다고 말한 것 하나밖에 없어. 그게 그렇게 싫어하는 걸로 바뀐 거야? 그런데 남편의 표정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근데 엄마 말은 너무 구체적이야. 내가 인사할 때마다 눈도 안 마주친다. 연락도 일부러 피한다. 엄마 다가가면 몸부터 피하고 말끝마다 말대답한다며. 그 말에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게 다 사실이라고 생각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망설이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널 얼마나 예뻐해줬는데. 솔직히 요즘 내 태도 차갑다고 느끼긴 했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세아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어머님은 너무도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 세아야. 무슨 일 있니?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싫어한다고 오빠한테 말씀하셨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뜻이 아니었지. 엄마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한 말이지. 그 말에 제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운한 게 아니라 없는 말을 만들어서 저를 나쁜 며느리처럼 만드신 거잖아요. 세아야, 엄마는 그런 뜻으로. 아니에요. 듣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어요. 제 기분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만 하셨잖아요. 저는 감정이 없는 인형인가요? 제 감정이 격해질수록 어머님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세아야, 말끝마다 따지는 버릇. 너희 집안에선 이렇게 가르치니? 엄마가 얼마나 너를 배려하고 이해해줬는데. 이렇게 박박 우기면 엄마도 상처받는다. 그 말에 제 분노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제발 엄마라는 말 좀 그만하세요. 진짜 제 엄마라면 저한테 그렇게 못하셨어요. 어머니는 가면을 쓰시고 사시는 분 같아요. 왜 제 감정만 예민하고 저만 이상한 사람을 만드세요? 그 순간 어머님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알겠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 마음 엄마가 너무 몰랐나 보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말이 통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제게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어머님이 보낸 음성 파일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세아가 화내며 따지는 통화 녹음본 일부. 그 안에는 제가 감정이 격해진 채 말하던 부분만 정확하게 잘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맨날 제 감정은 무시하세요? 저도 지금까지 불편하고 싫은 거 다 참으면서 어머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오빠 앞에서는 말씀 안 하시고 항상 따로 연락하셔서 저한테 부담 주시는 거
지겹고 숨 막혀요. 제 목소리는 분명 제 것이었지만 앞뒤 맥락이 모두 잘려나간 채 마치 제가 이유 없이 어머님께 소리 지르는 폐륜 며느리처럼 편집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음성을 듣고 아주 차갑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말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오빠, 그건 앞에 상황이고 뭐고, 이건 누가 들어도 내가 잘못한 거야. 싸가지 없이 어른한테 당장 전화해서 사과드려. 그 말에 온갖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제가 따진 그 부분만 정확하게 녹음해 아들에게 보내며 이 싸움의 불씨를 완전히 키워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부부의 싸움은 더 이상 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현재 저는 남편과 별거 중입니다. 이혼 서류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오지 않을 만큼 멀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 무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결국 나의 선택이었습니다.